반갑습니다. 과사람학원 총괄본부장 김영복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학영재학교 입학 전형이 약 한 달 정도 연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학사 일정의 연기와 또 학생들의 입학 전형에 관련된 특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과사람 학원에서는 총 4부작 시리즈로 영상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탄은 오늘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학 전형 변경 안내 및 1단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단계는 지필평가가 아닌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그리고 학생부 2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게 될 겁니다. 또한 학교별로 약간의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구과학영재학교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탄은 2단계 지필고사 대비를 위한 5주 파이널 학습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사람에서 치르는 모의고사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2차 시험이 6월 14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월 15일에는 저희들이 3단계 캠프를 대비할 수 있는 학습 방향,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 캠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탄은 합격생 발표가 8월 3일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영재학교들의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학기 동안 학생들이 어떤 학습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영재학교에서는 어떤 학습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인터넷 입력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의 서류 제출은 다음 주 수요일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총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입학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정빙자료, 추천서 A와 B,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2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서류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2는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4가지 원서들은 인터넷 접수만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학생 기록물 평가는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2주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1단계 평가는 6월 초에 발표가 나고, 이때 약 1000명 내외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접수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이틀 동안 2단계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영재학교는 6월 14일 일요일 2차 지필고사를 치게 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수학이 180분, 그 다음에 과학이 12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보통 작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수학은 5문항, 그 다음에 과학은 8문항에 소문항들이 포함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치러진 2단계가 끝나고 나면 7월 13일 월요일 날 2단계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선발 20명을 포함해서 약 200명의 학생들이 2차 선발이 되고요. 우선 선발 학생들은 반드시 3차 캠프에 참여를 해야만 합격이 됩니다. 또한 3단계 캠프는 7월 25일, 7월 26일 1박 2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3일 최종 120명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의 방법은 작년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고요. 일단 일정만 약 한 달 정도 연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1단계에서는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수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때 학생별 수험번호는 반드시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께 수험 번호를 알려드려야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후에 추천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두 분의 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수학과학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이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과학 선생님이면 한 분이 두 개의 추천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역시 마찬가지 4월 2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한국과학영재학교보다는 하루 더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생 지원서는 5월 5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교사 추천서는 5월 6일까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5개에서 자기소개서 증빙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입학 원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응시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때 추천서는 한 부만 작성하시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응시원서를 제외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응시원서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신 다음에 출력하셔서 학교생활기록부 2와 같이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2에 수상기록이 항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과학영재학교의 입학 설명회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상기록은 유성매직 등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과학영재학교의 경우에는 1단계 우선 선발 학생을 뽑습니다. 또한 2단계 우선 선발 학생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1, 2단계 우선 선발 학생은 약 30% 이내로 맞추고 있습니다. 1단계 발표는 6월 5일 금요일 날 발표가 나고요. 연계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전원이 1단계 합격이 됩니다. 저희 과사람학원에서 4년 정도의 학생들을 파악을 했을 때 1단계에서 탈락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대과영에 지원을 했을 때는 1단계에서는 다 합격을 한 친구들입니다. 역시 2단계 접수가 있는데 2단계 접수는 1단계 발표가 난 이후에 일정이 공지가 될 예정이고 2단계 시험은 6월 14일 일요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발표는 7월 24일 180명 내외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선 선발 30%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단계 캠프는 한국과학영재학교보다 약 3주 정도, 2-3주 정도 늦은 8월 8일에서 8월 9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28일 날 90명 정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인터넷 입력을 4월 27일 월요일부터 인터넷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입력 사이트는 오른쪽 상단에 진학 어플라이에서 인터넷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대구과학영재학교도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수험번호를 받으시고요. 그 수험번호를 추천서 쓰시는 선생님께 제공을 하셔야 추천서 쓰시는 선생님께서 기한 내에 추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첫째 날 응시원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결제를 하셔서 학생의 수험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추천서 선생님께서 기간 동안 안에 추천서 작성 기간 동안 안에 추천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두 개의 학교의 입학 전형의 변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단계는 서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써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미 2학년까지 학생부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3학년 기록은 학년, 학반, 담임 선생님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면 학생부 2는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부분들은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과사람학원에서는 1월달 집중 수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는 각 센터에서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학생,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은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 5가지 원칙은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꾸준히 해왔던 활동을 2가지 또는 3가지 이내로 축약해서 그 내용들을 사례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 상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자소서에 일부 탑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영재학교를 지나가기 위한 자신만의 진로 로드맵과 연계된 활동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보다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급적 나열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히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전체 맥락이 이어지는 스토리 형태로 글을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진로희망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1학년, 2학년 때 진로희망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계획과 그리고 교과성적 세트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외부 대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구체적인 사례를 풀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기소개서에는 수상기록이라든지 대회명은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배제를 시키시고요. 하지만 외부 대회에 활동했던 경험들, 그걸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부분들을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원이든 외부 대회든 학생들이 가장 자신의 진로와 맞는 부분들의 사례를 발굴하셔서 그 내용들이 스토리가 맞도록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학생이 영재학교에 진학했을 때의 학습 계획이라든지 또 진로 활동 계획 등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했다면 공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마지막 문항이 자신이 쓰고 싶은 영역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상의 부족한 내용을 기록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상에 무단 결석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결석 부분이라든지 또는 세특에 기록된 내용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상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통해서 글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예시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학, 생명과학, 일반화학 이런 책들을 읽었다면 그런 책과 관계된 내용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자신이 했던 탐구 활동 영역, 학교에서 했던 활동,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모든 활동들을 망라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다음 표는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자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눠놨습니다. 동아리 영역이나 학생회 활동 영역, 봉사활동 영역, 자기소개서에 대부분 나와 있긴 하지만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필된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자기소개서에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했던 활동 위주의,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글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80~90%의 글이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글들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자기소개서를 표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10개는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서 중복 문장으로 추출해내는 10개 문장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문장들은 배제하시고 삭제하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단계 서류 준비에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내용은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맞는 글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부분들은 1단계에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연결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내용은 80~90%가 완료된 이후에는 학교 선생님, 추천서를 쓰시는 선생님에게도 반드시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추천서에서 자기소개서와 연결되어서 맥락이 연결될 수 있는 추천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편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지금부터 챙기셔야 되겠죠.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학생부 2만 우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비슷하겠지만 우편 제출은 인터넷에서 출력하실 때 단면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철로 이 서류를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스테플러를 찍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클립으로 자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학생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에는 2개의 바코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바코드는 학교생활기록부 사진 위에다가 붙이시면 되고요. 큰 바코드는 바깥에 봉투에다가 큰 바코드, 즉 받는 사람 쪽에다가 큰 바코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과학영재학교에는 원서 접수, 즉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먼저 접수를 한 이후에 출력을 해서 학교장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학생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면 출력하시고 자철, 즉 클립으로 자철을 하시고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과학영재학교는 학생부에서 수상 기록을 유성 매직으로 지우시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과학영재학교나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두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할 때 내신 성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과목의 내신 성적을 입력하게 됩니다. 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도덕이나 국사 과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 점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학생부 2 제출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것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면 인쇄하셔야 되고요. 클립으로 자철, 학교장 직인, 그 다음에 간인도 찍으셔야 되는데, 그죠? 온라인 사이트에서 출력하시는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제출이 되더라도 당일날 우편 제출 서류에 소인이 있으면 유효하니까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추천서를 써주실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서도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추천서의 의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이 체크란에 매우 추천이 아닌 다른 항목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를 잘 아는 탁월한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반드시 추천 선생님 이미 다 선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천 선생님, 어떤 추천 선생님을 선택하실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죠. 또한 학원에서도 오프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컨디션이 일정이 길어지면서 컨디션 부분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마지막까지 6월 14일 2차 지필 시험을 치는 그 순간까지 학생들의 컨디션 관리에 좀 더 집중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학원에서 학생들의 컨디션 관리뿐만 아니라 멘토들이 학생들의 학습 관리 또는 다른 방향성 관리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2단계 지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하고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단계 지필고사 위주로 1단계 서류 전형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5월 6일 수요일 2탄 시리즈에서는 5주 남은 영재학교 2차 대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남은 5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더 챙기고 또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반에서 영재고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챙기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열심히 잘 학습을 하고 또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6일 날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상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5월 6일 날 2탄 시리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 개학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일부 주변 소식을 들으면 5월 6일부터 이제 개학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영상 시리즈는 지속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황으로 학부모님들께 2단계, 3단계 그리고 합격 이후에 학생들이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리즈에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